얘들아 안녕. 오늘은 1학기 마지막 시간이지? 그래서 리딩으로 리드하라의 한 챕터를 또 읽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고전 읽기라서 끝까지 책을 읽기로 합시다. 알겠지?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일이 없기로 유명하다. 그렇지.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오바마 취임식에서도 우리나라 그 기자들한테 질문했지만 우리나라 기자들이 질문 안 했잖아. 질문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기. 그죠? 그래서 어쩌면 그 취임식에서 일부러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한 것 같아. 왜냐면 한국 기자들은 질문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치? 실제로 궁금한 게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궁금한 게 없대. 너네들 실제로 궁금한 게 없지? 없어요? 교과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물음표를 떠올리는 능력을 잃어버려서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렇게 된 것은 교육제도 탓이다. 공사교육을 막론하고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그저 머릿속에 지식을 쑤셔 넣기만 하는. 그렇지. 지금도 마찬가지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려 20년 가까이 교육을 시키고도 지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을 만드는 우리나라 교육이 변화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물음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22%를 배출해낸 유대인 교육처럼 말이다. 인문고전 독서교육 중 철학고전 독서교육은 학생들 스스로 지식의 근본 원리, 즉 지혜에 도달할 때까지 왜라고 묻게 만든다.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한 사람은 오늘부터 철학고전을 읽어보기 바란다. 그 이유를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이다. 감히 주장하고 싶다. 만일 철학고전 독서교육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고 천재들을 지속적으로 길러내게 될 것이라고. 초등학교 교사 시절 나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플라톤, 장자, 손자 등을 읽혔다. 아이들은 아침 자습 시간마다 철학고전을 한 페이지 이상 읽고 그 의미를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필사했다. 한때 내가 맡았던 반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그 반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한 건 이상의 굵직한 사고를 친 아이들이 모여 있었던 소위 문제아 반이었다. 책가방에 교과서나 노트는커녕 연필 한 자루도 없는 아이. 수업 시간에 몰래 빠져나가 문방구 앞에서 설치된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는 아이 정도는 귀여운 편에 속했다. 담배를 피우는 아이, 술을 마신 아이, 중학생 폭력 서클에 가입한 아이, 세상이 싫다며 아파트 단지에 불을 지르려다가 붙잡힌 아이, 다른 학교 아이들의 돈을 갈취하다가 붙잡힌 아이, 못을 잔뜩 박은 강목 같은 불법 무기를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돈을 받고 제공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게다가 심각한 수준의 학교 부적응 증세로 신경정신과를 주기적으로 다니는 아이도 몇 있었다. 덕분에 우리 반은 3월 학력 진단평가에서 최악의 반평균 점수를 자랑하며 전교 꼴찌를 했다. 나는 이상하게도 문제아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좋았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열심히 놀았다. 1, 2교시는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놀고 3, 4교시는 근처 공원에서 즐겁게 놀고 학교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5, 6교시는 최신 만화 영화를 본 날도 있었다. 와, 이 너네들이 그 꿈꾸는 학교 생활이지. 게다가 숙제는 보통 3잘,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기였다. 그렇게 몇 주를 놀고 나니 아이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몇 주를 놀고 나니까. 노는 것도 좋지만 공부도 가끔씩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놀랍게도 문제아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임원진을 통해 전달될 정도였다. 나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는 공부는 너희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소위 수업이라는 것을 시작했다. 우리 반은 2학기 때 전교 1등을 했다. 1년 전과 비교해 대부분 평균 10에서 30점 정도 올랐고 평균 40에서 50점 이상 오른 아이도 몇 있었다.
초등학교 4년 내내 수학 점수를 30점 이상 맞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아이 2명이 각각 80점, 90점을 맞는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3월 진단평가 학습에서 부진 판정을 받았던 10명의 아이들이 전부 평균 90점, 80점 이상을 받는 일이 생겼다. 소위 공부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더욱 멋진 일도 일어났다. 담배와 술을 끊고 폭력 서클을 탈퇴하고 신경정신과를 다니지 않게 되는 등의 변화가 함께 나타났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공하는 아이에게는 미래형 커리큘럼이 있다와 피노키오 상담실 이야기 등에서 자세히 이야기한 바 있다. 우리 반이 만들어낸 공부의 기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철학고전 독서였다. 물론 대학 교수들도 어려워하는 철학고전을 초등학교 공부와도 담을 쌓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니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철학고전을 읽으면서 두뇌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철학고전만큼은 반드시 읽히고 싶었다. 그래서 열과 성을 다했다. 그러자 고맙게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업 시간에 일어났다. 놀랍게도 지난 몇 년 동안 수업 시간에 왜? 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던져본 적 없던 아이들이 왜? 라고 묻기 시작했다. 그것도 집요하게, 아니 탐욕스럽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아이들은 마치 지식의 끝을 보려고 하는 광적인 학자처럼 굴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가르쳤던 날이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아마도 내가 철학 고전을 읽히지 않았다면 수업은 간단히 끝났을 것이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를 몇 개 풀어주고 칠판 앞으로 4명 정도 불러내서 문제를 풀게 하고 수학 익힘책 문제를 푸는 숙제를 내주며 끝냈을 것이다. 나와 아이들 사이엔 어떤 질의도 응답도 없었을 것이다. 고작해야 내가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라고 질문하고 아이들은 기계처럼 네 하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아이들은 삼각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삼각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대 얘들아. 더 나아가 삼각형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 그는 왜 하필 삼각형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삼각형의 넓이를 왜 구해야 하는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5학년 교과서에 실린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알고 싶어 했다. 와, 대단하지? 심지어는 삼각형과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인간의 실생활은 물론이고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아이도 있었다. 부끄럽게도 난 답변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시인하고 아이들을 학교 도서관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고는 도서관의 책들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게끔 했다. 늘 그런 식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식의 근원을 파헤치고자 하는 왜? 라는 질문으로 채워진 수업을 몇 번 겪고 나자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습관이 생겼다. 그것도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념 아래 적게는 몇 권, 많게는 10수권의 책을 마치 지식 전투를 치르듯이 빠르고 강렬하게 읽는 독서법을 구사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아이들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말이다. 교과서는 비유하자면 도서관 요약집이다. 도서관의 문학서가를 요약해 놓은 것이 국어교과서이고 과학서가를 요약해 놓은 것이 과학교과서란 소리다. 그렇다면 도서관을 읽은 아이가 교과서를 이해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나는 우리 반 아이들의 그 아이들 질문한 걸 봐봐. 그 철학을 하게 되면 가장 본질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되는 것 같아. 본질 탐구. 그러니까 너희들이 읽기 시작한 인간은 왜 사는 거지? 이런 거부터 출발하겠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탐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질문으로 가겠죠. 여기 봐봐. 이 친구들은 봐봐. 삼각형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 삼각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대. 아니 삼각형이 삼각형이지. 우리도 역시 철학 고전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삼각형은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지 삼각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대. 이런 아주 본질 탐구, 아주 근원적인 탐구를 시작한다는 거야.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철학 고전을 읽으면. 삼각형의 넓이 왜 구해야 되는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왜 5학년 교과서에 실린 이유는 뭔지, 너네는 너희들 교과서에 실린 그런 단원들이 왜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린 건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봐봐. 애들이 마치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념 아래 적게는 몇 권, 많게는 십수권의 책을 마치 지적 전투를 치르듯 빠르고 강렬하게 읽는 독서법을 구사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선생님이 너네들이랑 우리 이 고전 수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거랑 똑같아. 그다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x의 제곱에서 이 제곱의 의미를 몰라서 3년 동안 수학을 빵점 맞은 애 얘기를 해주면서 전교 1등한테 가서 x의 제곱에서 이 제곱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아이랑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알려줄게 이러면서 이 x의 제곱이 결국은 우주와 연관돼 있다라는 것을 그 고대 수학에서 찾아서 가르쳐준 애가 있다라고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대 수학에서 찾아서 이 x의 제곱을 구하는 그 x의 제곱의 근원을 밝혀내서 이런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찾는 아이가 결국은 뭐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아이고 그 아이가 AI를 이길 수 있는 아이라고 선생님이 우리 고전 읽기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 다 잊어버렸겠지. 그지? 근데 지금 이 책에서도 역시 그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고전 읽기를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소크라테스를 읽었는데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선생님이 잘못한 것 같다. 맨날 질문을 선생님만 했잖아. 이건 선생님의 교육 방법이 잘못됐네. 이 책을 읽고 보니까 그러네. 선생님이 잘못했네. 선생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죽음이란,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거절하지 않은 이유란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만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지 않고 이제 2학기 때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스스로 만들도록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2학기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학교에 나오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뭐냐면 질문 3개 만들기. 조금 이따 선생님 비댓에다 올릴게요. 그러면 질문 3개 만들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2학기 때 또 만나요. 2학기 때 만나요. 안녕. 기적적인 성향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우리 반 아이들이 철학고전 독서가 단기간,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었던 시간에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육의 한계 때문이었다는 정도로만 말하고 싶다. 아무튼 우리 반은 아이들 학년이 바뀌면서 철학고전 독서가 서서히 멀어졌고 중학생이 되어서는 누구도 철학고전을 읽지 않았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한동안 보여줬던 지혜의 빛도 잃어버리고 말았다. 안타깝다. 나는 이따금 생각해본다. 만약 우리 반 아이들이 그 뒤로도 철학고전 독서를 꾸준히 제대로 했다면 지금쯤 세계 또는 한국 지성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줄 인물이 한 명쯤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다. 그러니까 이 챕터에서는 인문고전을 읽으면 인문고전이나 철학고전을 읽으면 왜?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는 게 이 작가의 핵심인 것 같아. 그치? 아까